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 일자리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임금을 많이 받는 순서대로 상위 10%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합니다. 그럼 9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10%는 임금이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 이 사람들 임금을 관리해서 일자리를 만들자, 이런 얘긴데요. 임금 상위 10%란 대체 뭘까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 즉 국세청에 신고하는 임금을 최소금액부터 최고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다음에 열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액수가 많은 10번째 구간이 바로 상위 10%. 얼마나 될까요? 일단 상위 몇 퍼센트 하니까 150억, 98억, 80억,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현실은 아닙니다. 세금 떼기 전을 기준으로 연봉 6,700만 원, 월급 558만 원보다 많이 받으면 상위 10%. 상위 10% 안에서도 임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인데요. 상위 10%를 더 쪼개보면 1%는 1억 3,500만 원, 0.01%는 4억 9천만 원 초과로 급격히 늘어납니다. 대기업 임원과 직원이 같은 구간에 묶여 있던 거죠. 그래서 정부 역시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언론의 대고는 대기업 정규직이 이기적이다, 대기업 노조가 문제다, 이런 말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큰 건 사실이고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죽겠다, 좀 버는 사람들이 양보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금 상위 10%를 동결하면 정말 일자리 9만 개가 생기냐는 겁니다. 일자리 9만 창출설의 근거는 작년에 공개된 보도자료, 연구보고서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바로 이 6쪽짜리 보도자료입니다. 진짜 이거밖에 없어? 하나씩 살펴보면 상위 10%라는 임금 동결 대상부터가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 10%라고 하면 전체 노동자 중에서 소득이 많은 10%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보도자료에선 금융업, 운수업, 제조업 이렇게 각각 산업별로 상위 10%를 산출했습니다.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 도소매업처럼 대표적인 저임금 산업도 죄다 임금 동결 대상에 넣었습니다. 게다가 상위 10%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에 놓여있는 차상위 소득자들의 임금도 동결한다. 모든 사업자들이 임금을 동결해서 그 비용을 모두 신규 채용에 쓴다. 이런 비현실적인 전제를 뒀습니다. 또 하나, 충격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반응은 고려하지 않음. 임금 동결이나 인원 감축이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전제를 깔아두고 일자리 숫자만 계산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자료가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지적됐습니다. 자료를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 역시 노동계 우려도 틀린 게 아니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꿋꿋하게 이 자료를 근거로 내세웁니다. 사실 임금 줄여 일자리 만들자는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MB 일자리 나누기. 기존 직원 임금 동결하고 대졸 신입 초임 줄이고 일하는 시간도 줄여서 새 일자리들을 만들자. 하지만 실제로 임금을 조정한 기업은 20%대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일자리가 크게 늘기는커녕 저임금 계층이 늘고 임금 격차만 심해졌죠.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방안은 일자리 9만 개를 만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인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만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